안녕하세요. 노초로TV의 노초로 소장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얼굴 뵙는데요. 오늘은 제가 2년 전에 강원대 부동산 박사과정 입학했다고 이렇게 합격 증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게 기억나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갑니다.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조회수가 한 1000조회수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박사과정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제 수업은 마친 상황이라 이 중간에 한번 여러분께 저의 근황과 박사과정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여러분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박사과정 영상이 만약에 올라간다면 그건 제가 분논문을 쓰거나 박사학위를 받았다라고 최종적으로 됐을 때 영상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제가 똑같이 서류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 서류는 뭐냐면 성적증명서입니다. 성적증명서. 물론 박사과정은 성적이 매우 중요한 건 아닌데 왜냐하면 성적이 아무리 올 A뿔을 받더라도 학위를 받지 못하면 즉 박사 논문이 통과되지 못하면 박사 수료생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박사과정 하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면 박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우스갯소리로 박사가 돼야지 박수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성적표 보여드린 것처럼 성적에는 총 제가 38학점을 이수했고요. 그 다음에 성적은 올 A뿔이면 좋겠는데 하나만 A가 나와서 4.5 만점에 4.46 학점을 획득했습니다. 근데 왜 이걸 제가 보여드리냐면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토요일 전일제 수업을 강원대는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토요일날 생업을 문을 잠고 학교에 하루 종일 가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지만 한 번도 결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박사과정에서는 과제가 매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발표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과제를 한 번도 안 낸 적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적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제가 박사과정 공부하는 과정에 성실히 임했다라는 하나의 증표로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박사과정에 대해서 박사과정을 이제 어떻게 보면 수료한 입장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박사과정은 뭘 배우는지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학사 때는 교수님들이 칠판에 저희 세대 때는 판서까지 해주시면서 수업을 했기 때문에 필기노트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석사과정 오니까 필기도 좀 하면서 발표도 좀 하면서 석사 이제 마지막 학기에 논문 쓰면서 저는 졸업을 했는데 석사까지 이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학부 때는 제가 행정학을 전공했고 석사 때는 부동산학을 전공했는데 과연 박사과정은 뭘 배우지?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도 박사과정에서는 수업을 뭘 합니까? 이런 거 물어볼 것 같아서 박사과정의 수업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과목은 다 물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 있고 감정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박사과정 수업은 선행연구 요약입니다. 선행연구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어떤 주제를 요약한다는 거는 굉장히 여러 번 통독을 해야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선행연구 논문이 학술지 논문 기준으로 한 15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거를 장황하게 요약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약을 잘 하시는 분은 3페이지, PPT 3페이지로 요약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볼 때는 논문 요약은 PPT 기준으로 5페이지가 넘지 않게 요약을 일목요연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선행연구 요약이 수업이다. 그 다음에 박사과정을 하는 정도면 단순 내용 요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행연구자가 이런 요약을 했는데 이런 논문을 썼는데 내 생각은 이렇다. 즉 비판적인 관점에서 본인의 생각을 발표할 때 같이 섞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박사과정 수업은 과목은 나뉘어져 있지만 그 분야에 대한 나보다 먼저 앞서서 논문을 쓰고 하셨던 분들의 연구자들의 선행 논문을 최대한 일목요연하게 요약을 해서 그 요약본을 가지고 본인의 비판적인 생각을 섞어서 수업을 같이 듣는 그 우리 박사 학위
그 동기들과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는 것이 수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핵심 알려드렸죠? 너무 길게 요약하시면 안 됩니다. 뭐 10포인트 빼곡하게 요약하셔도 안 됩니다. 핵심 중심으로 요약하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어야 발표를 잘 할 수 있다. 그리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본인의 생각도 함께 발표를 하는 것이 박사과정 수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박사과정을 이렇게 수료하고 나서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고 나서 나에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저도 유튜브를 운영한 지 좀 됐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전망이나 부동산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제 과거에 가졌던 경험칙, 느낌, 뇌피셜 이런 것들이 당연히 많이 개입이 됩니다. 지금 부동산 관련된 많은 유튜브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내가 왜 이 지역이 상승할 거라고 얘기하는지 여러 가지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에 대한 정확한 논거를 제시하면서 분석적으로 말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박사과정을 수료하면서 반성을 한 게 있어요. 그동안 내가 너무 말을 함부로 한 건 아닌가? 그동안 내가 너무 책임지지 못할 말을 많이 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를 하나 들면 저희 지역에 역세권 재개발 사업 구역이 하나 들어왔는데 과거 같으면은 그거에 관련된 뉴스, 정부의 자료, 법령 이런 것들 위주로 참고해서만 어떤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건데 지금은 역세권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누군가 선행 연구를 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논문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논문을 찾아보고 논문에 잘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참고해서 제가 실무에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비단 한 가지 사례만 들었지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부동산 분야의 어떤 이슈가 생길 때마다 습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글 스콜라에서 논문 검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DBPR나 학술 논문지를 찾아볼 수 있는 루트는 굉장히 많습니다. 각 학회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하면은 관련 학술지 논문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습관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은 박사과정을 수료한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제가 학위 논문을 당연히 따야 되겠지만 학위 논문 과정을 마친 입장에서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그런 점에서 저는 후회가 전혀 없습니다. 박사과정 들어와서 공부하는 것을 참 잘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논문을 쓰신 분들을 상당히 존경한다. 존경하고 너무 훌륭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박사과정을 하기 전과 하고 난 후에 달라진 점은 사회적인 어떤 현상을 봤을 때 관련된 논문, 학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볼 수 있는 습관이 생겼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발전이다. 저에게는 그런 점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시켜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말을 정리할 건데 박사과정을 하나의 어떤 비유로 설명하라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박사과정이란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사과정은 돌을 닦는 과정과 비슷하다. 돌을 닦는 과정이다.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냐면 사실 처음에 박사과정 입학해서 한 학기 동안 다니면 많은 분들이 엄청 힘들어합니다. 그 엄청 힘들어하는 과정 중에 핵심은 뭐냐면 석사학위를 마치신 분들이 박사 과정을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분야의 전문성을 이미 갖고 본인의 어떤 사업을 하시든 조직 생활로 따지면 상당히 높은 지위에 계신 소셜 포지션이 상당히 높거나 전문성을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박사과정에 입문하게 되는데 수업을 들으면서 어디서 부딪히기 시작하냐면 교수님들과의 관계 설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오신 분들은 교수님 중에서는 여러분들보다 연령이 좀 더 낮은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박사과정 학생들을 지도할 정도의 학문적 완결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교수님들과 인간적으로 친해지기 위해서 자꾸 본인의 경험, 그 다음에 본인의 사회적인 위치, 뭐 이런 과거의 경험칙, 이런 걸 갖고 자꾸 교수님들과 얘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교수님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일부러 그랬을 거란 생각도 하는데, 교수님들은 항상 학생들과 대화할 때 당신이 어떤 의견을 얘기하실 때 그 근거를 갖고 오라고 말씀하시죠. 그 학문적인 얘기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교수님들은 학술적이고 학문적인 얘기로 모든 것을 좀 풀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학생들은 본인의 경험칙과 사회적인 위치, 어떤 그것을 가지고 접근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거죠. 여러분들 박사과정 들어올 때는 정말 순수하게 학생이란 마음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교수님들을 찾아뵙고 어떤 의견을 나눌 때는 단순히 뭐뭐 했다더라 또는 본인의 경험은 이러니까 이렇다더라 이런 식의 접근법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들과 수업 시간을 통해든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뭘 여쭤볼 때도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에 근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페이퍼를 어느 정도 준비해서 거기에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행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어느 정도 요약을 해서 교수님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싶다. 내 논문 주제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준비를 할 때는 개인의 생각이 아닌 지금까지 그 분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했던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 즉 선행 논문의 내용을 가지고 교수님들과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본인의 자꾸 갖고 있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면 굉장히 갑갑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말씀드렸죠. 돌을 닦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인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박사과정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수하게 학문적인 접근에서 교수님들과 대화를 나누시면 어떠한 교수님도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떠한 그 논문에 대한 방향성과 이런 것들을 잘 지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 확신하고 있거든요. 저희 강원대는 정말 교수님들이, 모든 교수님들이 워낙 훌륭하시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오직 공부를 하고자 하는 태도와 그다음에 선행 연구자들의 어떤 생각들을 공유해서 교수님들과 얘기 나누시면 학기 초기에 느끼는 굉장히 그러한 어떤 부담감과 어려움은 극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첨언을 해서 한 가지만, 그래서 이게 돌을 닦는 과정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한 가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지도교수 선정의 중요성이에요.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교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박사과정을 학위를 받고 또 학위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위 받고 계속 연구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과 평생 가는 관계입니다. 지도교수는 언제 선정을 하냐면 박사과정 1학기가 초반에 어느 정도 수업을 듣는 중에 선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교수님들은 교수님을 지도교수님을 선정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저희 강원대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교수님들 홈페이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뭐 감정평가, 이분은 도시계획, 이분은 뭐 주거용 부동산, 뭐 이렇게 전문 분야가 사실 기재는 돼 있는데 그 전문 분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문 분야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떠한 분야든 모든 지도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의 논문 지도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교수님들의 집중적인 연구 분야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교수님과의 성향과 그 다음에 그 연구실의 분위기와 어떤 전통과 이런 것이 맞아야 돼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MBTI로 예를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배우자를 찾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를 찾는다고 얘기하니까 되게 좀 그런데 하여튼 그만큼 중요합니다. 지도교수 선정이. 지도교수 선정은 박사과정을 시작해서 논문을 쓸 때까지
그 일정 아주 학기 초에 지도교수 변경하는 시점이 물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선정되고 나면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나는 우리 교수님이랑 잘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우리 연구실이랑 분위기랑 잘 적응을 못 하겠어. 못 바꿉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도교수님은 평생 여러분들의 학문을 지도하실 분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길에 먼저 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지도교수님과의 인간적인 케미 아니라 하여튼 어떤 성향과 랩실 분위기와 이런 케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언제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되냐면 강원대 박사과정, 부동산 박사과정 오신 분 선배님들과 대화를 충분히 해보시거나 나는 그러한 선배님들의 어떤 인맥이 없다. 그러면 학기 초에 수업을 같이 들을 때 한 학기 선배님들이랑 같이 수업을 듣거든요. 그래서 선배님들과 찾아가서 지도교수 선정이 안 된 분들은 각 랩실 분위기와 지도교수님의 성향 파악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향과 여러분들의 분위기, 여러분들의 어떤 연구하고자 하는 방향성과 딱 맞는 지도교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지도교수님 김승희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저는 저희 랩실 들어와서 교수님 만난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저의 말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제가 여러분과 만약에 이 박사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아마 박사과정을 받았거나 논문이 통과됐거나 아니면 부논문 2개를 완성했을 때 여러분과 함께 한 번 더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